안녕하세요. 남자마녀 블레스입니다. 자, 우리는 현재를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악연들을 부딪힙니다. 직장에 있을 수도 있고요. 친구들일 수도 있고, 내 뒤통수를 쳤던, 나를 속였던, 또는 안 좋게 헤어진 연인들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대 현재 악연이 전생에 그 사람과 어떤 관계였고, 전생에 어떤 관계였고 현생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될지 카드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제네럴 리딩이니까요. 다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내가 살면서 좀 안 좋은 인연들에 대입을 시켜서 한번 해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카드 셔플을 진행을 해볼게요. 카드에 집중해주세요. 자, 우리 첫 번째 카드를 고르신 그대, 지금 그대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현생에 있는 악연과 혹시 내가 전생에 어떤 관계였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전생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 알게 되면은 현생에서 왜 그럴까? 이런 생각들이 조금 들 수 있어요. 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떤 안 좋게 헤어진 인연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내가 집착을 한다거나 또는 상대방이 나를 집착을 한다거나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가장 크게 눈에 들어오는 카드가 지금 여기 보시면 망원경이 있고요. 이건 이제 obsession이라고 집착이라는 뜻이에요. 아마도 전생에 상대방이 그대를 몰래 훔쳐본다거나 조금 많이 어떤 안 좋은 업을 쌓았을 수 있다라는 거죠. 훔쳐보면서 가지고 싶은데 가질 수가 없다. 난 널 가지고 싶어. 하지만 너는 나보다 신분도 높고 나보다 아름다워. 그리고 내가 가질 수 없는 위치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너를 갖고 싶고 이런 내가 점점 더 미쳐가는 것만 같아. 그리고 넌 나를 항상 무시해. 넌 나를 안중에 두지 않아. 너는 다른 사람을 만나고 너는 나라는 존재를 너의 인생에 이렇게 한 부분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 게 너무너무 화가 나. 이런 부분이 조금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대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악연, 하나의 악연과의 이 전생의 관계가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다. 좀 그대를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좀 집착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그런데 문제는요.
아마도 초반에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그대가 몰랐을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알게 된 거죠. 지금 보시면 악수를 하고 있는데 한쪽 손이 까맣죠. 그 말은 뭐냐면은 상대방의 의도와 파악을 그대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호의가 나는 친절인 줄 알고 이렇게 베풀었는데 알고 보니까 상대방은 나를 사랑하는 거였고 나를 집착하는 거였고 나를 스토킹하는 거였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도 그대한테 조금 무섭게 다가왔을 수 있겠다. 자, 정말로 어쩌면요. 이게 지금 현생에서는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또는 현생에서 나를 스토킹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나를 뭐 이렇게 좀 좋아하는 사람 이런 부분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가까운 이웃이었을 수도 있고요. 전생에. 그리고 이일관계에서도 상사였을 가능성도 높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에게 내 마음을 속일 수밖에 없어. 왜냐면 내 마음을 드러내는 순간 너는 도망칠 거를 알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나는 너를 갖고 싶어도 너를 좋아해도 내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이렇게 너한테 공적으로만 다가갈 수밖에 없어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사람이 아마도 조금 고백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의 마음이 언젠가 들켰겠죠. 들켰을 때의 마음이 여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지금 잘 보시면요.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썼고요. 이 편지가 그대한테 닿았을 거예요. 자, 그때의 전생의 그대는 그 스토커로부터의 편지를 받고 너무너무 힘들어 했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지옥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대를 더욱더 집착하게 됩니다. 내 편지를 받고서도 왜 답장을 안 하지? 나의 마음은 이런데 왜 너는 나를 몰라주지? 내가 너에게 인생을 다 바칠 정도로 피로 편지를 써서 너에게 다 건네줄 만큼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왜 너는 나를 바라보지 못하지? 라고요. 아마 전생의 그대는요, 차마 거절할 어떤 것조차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상치 못한 고백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대가 이 어떤 의사를 거절을 표현하는 것조차도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도 보여지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지금 보시면은 입을 막고 있죠. 자, 그대의 입을 막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킨다거나 어떤 행위를 취하게 됩니다. 합법적인 행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불법적인 행위로 그대로 괴롭혔을 것이고, 그리고, 어쩌면 그대를 사회적으로 매장을 한다거나, 또는 실제로 그대를 납치를 해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 그대를 협박을 하고 조금 상당히 안 좋게 괴롭혀 왔을 것이다. 자, 이쯤 돼서는 범위를 조금 더 넓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네럴 리딩이니까 어쩌면 가족 중에 그대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악연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죠. 마냥 이해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전생으로부터의 그런 어떤 심리를 이해를 하고 지금 이 현생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나는 너를 끌어내리면서까지 갖고 싶어. 네가 도저히 다른 사람 품으로 들어가는 꼴은 못 보겠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어. 이 모든 건 네 탓이야. 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생에 그 사람이. 자, 어떤 면에서 그렇게 좋았을까요? 지금 보시면요. 그대의 순수함이 있어요. 순수함. 지금 보시면 나비, 꽃, 그대가 이렇게 눈을 감고 생각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죠? 자, 이렇게 그대를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난 너의 순수한 모습이 좋아. 꽃을 바라보는 너의 모습, 나비를 바라보는 너의 모습, 너의 그 악이 없는 순수한 모습. 내가 가지지 못한 걸 너는 다 갖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난 널 더 갖고 싶어.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대를 조금 가둬두고 싶은 마음, 좀 그대를 풀어주지 못하는 마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성향, 이런 부분들이 그대 주변에서 전생에 이렇게 그대를 가지지 못했음에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결국에 그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을 피해서 도망을 가려고 시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성직자의 모습이 보이죠? 그죠? 아마도 그대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속세를 떠나서 이 단 한 사람 때문에 사회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지 못하고 아마도 그대 스스로의 어떤 깨우침을 얻기 위해서 수녀가 되었든지 아니면은 어떤 우리 수도승이라 그러죠. 멍크라고 합니다. 수도승이 되었든지 그런 부분들로 이어졌을 거다라는 거죠. 그대는 이 사람을 이기겠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숨어 들어갔어요. 숨어 들어갔고 상대방은 화가 나서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을 갖고 살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대를 옥죄고 싶다, 옥매고 싶다, 그러고 내 품 안에 손에 넣고 싶었지만 결국에 그게 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아마도 현세로 지금 넘어와서 만나는 인연 중에 그대를 묶어놓고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 그대를 묶어놓고 못 움직이게 하고 싶은 사람, 그런 어떤 스토커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다면, 또는 그대를 찍어 누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전생의 악연이었을 것이다 라고 카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히든 카드를 볼 수 있는 멤버십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그대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자 마녀 블레스가 축복의 주문을 드릴게요. 베네딕티오 비타투아, 베네딕티오 비타투아, 베네딕티오 비타투아. 이상 남자 마녀 블레스였습니다. 그대의 삶에 축복을. Bless you. 자, 우리 두 번째 카드를 고르신 분들, 우리 지금 현생에서 어떤 이 사람과 나는 어떤 악연이길래 전생에 이렇게 부딪힐까,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한번 카드를 같이 열어볼 건데요. 자, 카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거대합니다. 자, 거대하다라는 말이 이제 점차 알게 되실 거예요. 아마도 전생에 그대는요, 지금 그 사람과 연결된 전생에서요,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좀 우리나라로 치면은 국회의원이라든지 또는 어떤 배우신 분, 교수, 학자, 좀 영향력이 있는 이제 소셜, 우리 인플루언서,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 배웠을 것이고요. 지금 그대의 눈에서 어떤 인연적인 부분이 아니라 상당히 큰 걸 봤을 것입니다. 인류애적으로 내가 바꿔야 될 세상이 있었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 누군가를 어떻게 끌어내림으로써 또는 죽임으로써 이 세상을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굳이 선과 악을 따실 필요는 없고요. 내가 이 어떤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 그러니까 인류의 적으로 뭔가 이렇게 바꾸고 싶은, 세상을 체인지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강했을 거예요. 아마도 그대 생각이, 나는 이 세상을 바꾸고 싶어. 내가 이제까지 공부해온 그런 어떤 인류애적인 사상에 반하는 그런 사람이 저기에 있어. 나보다 높은 사람이야.
근데 내가 함부로 다가갈 수도 없고 함부로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더욱더 지위를 높여서 그 사람을 끌어내릴 거야. 나는 힘을 가져야만 해. 나는 그 사람을 죽여야만 해. 이런 생각을 아마도 전생에 그대가 했을 거예요. 그대가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고 착했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저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대는 일평생 그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어쩌면 그 사람은 독재자였을 수도 있고요. 대통령이었을 수도 있어요. 자, 끝까지 잘 들어보셔야 돼요. 왜 그런 사람을 끌어내리고 싶었고 어떻게 내가 해왔는지를. 자, 그래서 그대가 이런 어떤 이제 계획을 하게 됩니다. 계획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 곁에 가기 위해서 그대가 위장결혼까지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대방은, 그 전생의 그 상대방은 아마도 그대를 좀 어떤 신뢰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높은 위치까지, 지금으로 치면은 어떤 이제 국회, 뭐 이렇게 법을 다루는 곳, 이런 곳까지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과거의 전생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대가 귀족의 타이틀을 얻고 이제 궁궐까지 올라갔을 것이다. 상당히 그대가 목표의식이 강해요. 내가 이거 해야지 라고 한번 마음 먹으면 또 해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대가 생각하는 악연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계도시키고 싶어하는, 내가 가르쳐서 바꾸고 싶어하는, 어떻게 보면 연인이었다면 재회를 바라는 것, 또는 그 사람이 나한테 다시 다가왔으면 하는 거. 근데 다가오는 것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네가 바뀌었으면 좋겠어. 네가 조금 더 인간적으로 성장을 해서 나한테 다시 왔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드는 사람이 있다면 어쩌면 지금 이 전생의 악연을 뜻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 결국에 그대는요, 그 사람 곁에 다가가게 되고요, 치밀한 계획을 짜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각도기와 컴퍼스가 보이죠? 그대가 상당히 치밀한 성향이에요. 우리 MBTI로 본다 그러면 우리 계획을 이렇게 좀 하는 J 맞나요? J 성향의 가능성이 높고요. 1부터 10까지 그대의 좋은 머리로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대는 혁명을 꿈꿉니다. 그 혁명이 그대를 따른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거예요. 그대는 상당히 매력적이었을 것이고 달변가였을 거예요. 달변가라고 하죠.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철학적으로, 인류학적으로 상당히 높은 위치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 계획을 하지 않으면 기회는 한 번뿐이다.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죽이지 않으면 지금 이 상태로 나아갈 수가 없다. 이 나라는, 또는 이 세계는 저 사람에 의해 지배되고 그리고 무너질 것이다. 너무도 계획을 열심히 잘 짰을 거예요. 잘 짜서 그대를 원하는 사람들, 바라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카드 자체가 서양을 그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요, 동양일 수도 있어요. 우리 조선시대일 수도 있고요. 고려시대, 백제시대, 신라시대에 동양 쪽으로 내가 갖고 오고 내가 이렇게 좀 혁명을 일으키고 싶었던 그런 왕족, 그런 세대에 속해서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대는 이 인류 철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예술적인 부분도 상당히 관심이 많았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피아노를 치고 있죠. 음악 연주도 그렇고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폭넓게 지지를 많이 받아왔던 사람이고 혁명을 꿈꿨을 겁니다. 우리 반역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상당히 큰 부분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대가 원치 않는 왕을 끌어내린다던가 그대가 원치 않는 어떤 힘을 가진 권력자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대는 열심히 노력을 했다. 심지어 결혼까지도 그대가 좀 이용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 자, 그런 와중에 그대한테 결국에 기회가 오게 됩니다. 자, 이 지금 보시면 포이즌이에요. 독살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혹시 이 리딩을 듣고 꿈을 꾸신다면은 어쩌면 이 전생과 관련한 꿈을 꾸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 독살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자, 드디어 기회가 왔다. 지금 기회는 한 번뿐이다.
내가 모든 것을 설계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나를 밀어붙여서 이 계획을 실행할 날짜를 잡았다 라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성공했으면 이 세상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마도 실패했을 것이다. 그대를 변절한 변절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나옵니다. 그대를 뒤통수 쳤던 사람. 아마도 그대 주변에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에서 나를 크게 뒤통수를 한번 쳤던 사람을 또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도 지금 이 안에, 이 스토리 안에 들어와 있다. 나를 끝까지 도와줄 것처럼 말을 해놓고 그러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뒤통수를 쳤던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소름이 돋죠. 그죠? 자, 그 사람이었어. 자, 그럼 그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교도소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고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감옥 안에서 너무도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어쩌면 유배를 갔을 수도 있겠어요. 저 멀리 아주 힘든 곳으로. 그런데 그대가 이 감옥 안에서 영원히 있었을까요? 그건 또 아닌 거죠. 자, 그대를 따라왔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죠? 그대가 죽는 거 반대했을 것이고요. 영원히 감옥에 갇히는 거 역시 반대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지도가 보이시죠? 그죠? 그대를 감옥에서 꺼내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도움을 줬을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그대의 탈옥을 또는 그대가 감옥에서 나오는 걸 도와줬던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이 어쩌면 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분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우리는 이렇게 그대 전생을 통해서 미래를, 우리 현생을 파악을 하고 또 미래를 파악을 하죠. 그대가 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분일 거예요. 그 한 분에게 정말로 잘하게 된다면 또 한 번 전생의 업을 푸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대가 살아가면서 와, 이 사람은 내가 진짜 한번 바꿔야겠다. 어떻게 보면 이 반역이라는 것도요, 그대가 권력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어떻게 가르치고 내가 올바른 사람으로 깨우치게 하고 싶어서 이랬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그게 안 된다고 판단이 됐으니까 죽이려고까지 했겠죠. 근데 현생에서 난 저 사람은 진짜 내가 대화를 통해서 뭔가 가르쳐주고 싶어. 근데 내 손에 닿지를 않아. 내가 노력해서 거기까지 올라가 봐야지. 또는 내가 헤어졌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든 좀 잡아보고 싶어.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다가갈 기회가 없어.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 이게 사랑인지 이 사람을 정말로 계도시키고 싶은 건지 어떤 회개시키고 싶은 건지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그래요. 어떤 그런 욕망이 든다면 내가 이 사람을 바꾸고 싶은 그런 욕망이 든다면 저 사람이 바보 온달이라서 내가 저거를 천재 온달로 아니 그냥 평범한 온달이라도 바꾸고 싶어서 이런 마음이 든다면 어쩌면 전생에 이런 스토리를 가진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카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히든카드를 볼 수 있는 멤버십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히든카드 조금 슬펐습니다. 자,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대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자마녀 블레스가 축복의 주문을 드릴게요. 베네딕티오 비타투아 베네딕티오 비타투아 베네딕티오 비타투아 이상 남자마녀 블레스였습니다. 그대의 삶의 축복을 Bless you.
자, 우리 세 번째 카드를 고르신 분들, 지금 뭐 현생에서 이 사람과 무슨 악연이길래 내가 이렇게 엮여 있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카드만 봐도 조금 가슴이 아픕니다. 아프고요. 이제 우선 첫 번째로 본다고 하면 사실 상대방이 그대한테 나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악연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전생에 상대방과 죽은 아이가 있습니다. 상대방과 죽은 아이. 그대는 이 사람과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하지만 아이가 그대와 함께 어떤 이렇게 좀 안 좋은 길을 걸어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인연이 상당히 슬픈 인연인 것 같은데 이 전생에 이 아이가 지금 현생에서는 같은 좀 그대의 자식으로 왔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애완동물로 왔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 중에 좀 귀엽게 내가 챙기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왔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아이를 보니까 조금 많이 슬퍼요. 좀 깊은 눈과 나는 당신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 삶은 충분했습니다. 괜찮아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자, 그대는요 상당히 매력적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 흔히 내가 언제쯤 돈을 벌겠다, 언제쯤 성공하겠다, 또는 언제쯤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라는 걸 직관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물론 이제 꼭 무당이 아니더라도 점술가가 아니더라도 내 직관이 상당히 강해서 그런 부분들을 얼추 아시는 분들, 다른 사람도 그래 보인다, 어떤 그 사람의 미래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보여도 오지랖이라 그래서 말은 못하고 근데 전생에도 그대가 이렇게 달이 뜨는 밤에 상당히 영적으로 힘이 강해지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그대는 자라왔을 것이고 그리고 상당히 도화가 많았을 거예요. 화계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도화살이 상당히 많아서 주변에 이제 그대를 흠모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만큼 매력적이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너무도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전생부터 현생까지 강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아마도 다음 생에, 미래까지도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자꾸 그대를 따라다니는 동물들이 보여요. 동물이 보이고 이게 강아지일 수도 있고 어떤 뭐 새일 수도 있고 지금 현생에서도 그대가 만약에 동물을 좋아하고 아이도 좋아하고 이런 성향이라면은 딱 들어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대를 흠모하던 사람 중에 아주 책임감 있는 건장한 청년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목장이 보이거든요. 야외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요. 그리고 그대와 비슷한 나이대였을 것이고 그대와 이 사람은 열정적으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이 아마도 그대가 생각하는 악연일 것 같은데 그 악연이란 게요. 그대를 괴롭혀서 악연이 아니에요.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조금 나올 것인데 좀 애절한 사랑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 때문에 어떤 그대가 그때 당시에 전생에서 붙잡고 싶어도 붙잡지 못한 그런 인연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카드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대와 사랑을 정말로 열정적으로 나누는 와중에 우리가 좋지 않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 나는 너를 갖고 싶어. 너를 안고 싶고 평생 너와 함께하고 싶어.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줘. 나는 아직 가진 게 많지 않아. 우리 조금만 더 노력해서 내가 너를 데리러 올게. 내가 너에게 떳떳한 그런 인연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조금만 시간을 줘. 조금만 기다려줄래? 라고 그 사람은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은 떠납니다. 자,
그대 곁에 있어서는 지금 여행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여행이 아니라 그대 곁에 있어서는 해결이 보이지 않으니까 무언가 돈을 벌러 멀리 나가게 돼요. 멀리 나가게 되고, 그리고 그대는 하염없이 그 사람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대 주변에 아무리 많은 연인이 있어도요, 난 이 사람만 기다릴 거야. 혹시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어, 멀리 떠나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낭군 또는 인연을 그렇게 그대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언젠간 돌아오겠지. 나는 네가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아. 이미 너에게 마음을 줬고 나의 생에서 진정한 사랑은 너 하나뿐이야. 그러니까 나는 너를 그냥 이렇게 기다릴게. 그리고 너에게 말하지 못한 것이 있어. 나는 너와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너가 떠났을 때 차마 말하지 못한 것이 있어. 바로 아까 보여드렸던 나는 우리의 사랑의 결실, 아이를 갖게 되었어. 그리고 네가 돌아오면 이 아이를 보여줄 거야. 영원히 셋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사실 이 전체 카드 중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카드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입술에다가 손가락을 대고 말을 하지 않으려고 secret, 비밀이죠. 비밀. 카드를 잘 한번 보세요. 아마도 그대가 느껴지는 무엇인가가 강렬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는 말하지 않았어. 말하지 못했어. 네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은 결과가 달라졌을까? 그래도 나는 말하지 않았어. 조금은 깊게 들어가면 이 현생에서 만나지 못한 아이가 있다거나 어떤 유산이 될 수도 있고 아픈 그런 어떤 기억이 현생에서 전생에서 현생까지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도 보이기는 합니다. 자, 인연은 떠나갔지만 그 사람한테 차마 무언가 말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고 아주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 잘 보세요. 군인들이 총을 쏘고 있죠. 전쟁이 시작됐을 거예요. 이 전쟁은요, 그 누구도 막지 못했을 것이고 아마도 그대의 인연도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대의 인연 역시도요, 그대에게 차마 연락을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서로는 멀어져 가면서 상대방은 전쟁에서 전사를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만나게 되는 사람 중에 몸에 좀 점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점이라는 거는 사실 전생에 죽었을 때의 어떤 상처들이거든요. 그 상처들이 이제 만약에 전쟁이었다면 총알이 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몸에 많이 자국이 많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대가 만약에 내가 이 사람한테 아픔을 줄 수 있으니까 나는 말하지 않아야겠다 라고 할 만큼 조금 그런 소중한 사람이 생긴다면 어쩌면 이 전생의 인연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대와 끈질기게 헤어지려고 해도 헤어지지 못하는 인연이 될 수도 있겠다. 이건 좀 악연이라기보다는 슬픈 인연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리고 남자가 하늘로 떠났다는 비보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대는 이 남자뿐만 아니라 아마도 아이도 잃었을 거예요. 그 아이가 이제 좀 건강, 질병상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했을 것인데 그 이후로 그대는 누군가를 만나지 못하고 슬픔 속에서 그리움 속에서 살아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생으로 이어지는
어떤 이 모든 스토리가 그대와 연관된 누군가와의 이야기일 거예요. 또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과의 이야기일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 물론 우리가 뭐 이거를 안다 그래서 그대의 인생이 막 이렇게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전생을 들여다봄으로써 내가 이 사람과는 이런 인연이었겠네. 그럼 앞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마음이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요? 3개의 카드 중에 가장 가슴이 아픈 카드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멤버십 분들 히든 카드 한번 보겠습니다. 요 리딩은요, 무엇보다도 히든 카드를 상당히 많이 열고 싶어요. 좀 카드를 열면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헐밋 카드죠. 자,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 그대가 이렇게 눈을 감고 별 하나를 들고 거의 아무 생각 없이 조용히 그리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보입니다. 나도 너를 따라서 별 하나가 되고 싶어. 여기 담겨져 있는 별이 우리의 아이야. 나는 이 아이를 지키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어. 너도 지키지 못했고 아이도 지키지 못했어. 나는 내 자신을 느끼면서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수밖에 없어.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언젠가는 우리 다 같이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더 스타 카드예요. 두 사람은요, 전생에서 현생으로 넘어오기 전에 한 번은 만났을 거라고 봐요. 한 번은 큰 사랑을 했을 수도 있겠다. 어쩌면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신의 모습 또는 정령의 모습으로 예쁜 사랑을 오래오래 하다가 다시 인간계로 돌아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서로가 서로에게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많이 내려놓게 돼요. 왜? 부딪히면서 살아가니까. 인연 같은 경우는. 근데 너무도 열정적인 사랑만 하다가 서로 헤어진 이런 경우에 다시 그 다음 생에 만나면은 그런 열정적인 부분이 계속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신이나 정령의 모습이었다면 너무도 아름다운 카드입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사랑을 한 번은 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 카드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여기서도 8번 칼카드가 나왔습니다. 우리 앞서서 두 번째 카드에서도 수비야 8월. 자, 지금 똑같습니다. 아마 그대가 칼을 꽂고 눈을 가리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여요. 전생에서 힘든 모습 지금도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가 이 카드가 나왔다는 뜻은요, 결국에는 전환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행복할 수 있고요,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 마세요. 그대가 원하는 사랑이 있다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아직은 없다면 그런 열정적인 사랑이 또 다가오지 않을까요? 남자마녀 블레스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히든 카드를 볼 수 있는 멤버십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대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자마녀 블레스가 축복의 주문을 드릴게요. 베네딕티오 비타투아, 베네딕티오 비타투아, 베네딕티오 비타투아. 이상 남자마녀 블레스였습니다. 그대의 삶의 축복. Bless you.